네, 영민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 시장이 좋아서 제가 빨간색 옷을 입었는데 네. 조금 시장의 힘을 못 받고 있다가 또 영투 시작할 때 되니까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종목 세 가지로 좀 분석해 볼까요? 네, 탑3로 오늘 시장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탑1 종목은 오늘은 펄어비스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외된 종목들,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빠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게임주들이 네. 뭔가 어제부터 조금 들썩들썩거리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펄어비스가 영업이익이 이제 6억 원 나왔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도 헛웃음이 이렇게 나오는 게 뭐 네. 사실 반도체 종목들 막 몇백억씩 뭐 분기 실적이 나오는데도 오늘 주가 급락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펄어비스가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을 했고 또 검은 사막이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워낙 큰 흥행을 하다 보니까 후속작 이제 차기작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조금 강했었는데 붉은 사막 출시가 이제 계속 좀 지연되고 있다가 이제 올해 독일에서 열리는 이제 게임스컴에서 붉은 사막이 이제 사용자 유저 시연이 이제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공개가 좀 되면서 검은 사막의 흥행을 이을 이제 붉은 사막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오늘 펄어비스가 장중에 20% 이제 급등을 했고요. NC소프트도 오늘 자사주 매수와 관련된 이제 얘기가 좀 나오면서 10% 넘는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또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이제 바텀 피식 워낙 많이 빠졌던 거의 뭐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났던 종목들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탑2 종목 한번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실리콘2라는 종목인데요. 정말 뭐 어마어마해요. 어제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도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장중에 터치를 했는데 정말 좀 재밌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리포트 제목이 과소평가해서 미안해라는 이제 타이틀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화장품 업종, 특히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매출이 아니라 지금 미국 쪽, 북미 시장 쪽 매출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지금 가이던스 대비 2배가 훌쩍 넘게 이제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이틀 만에 지금 주가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거의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이틀 만에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폭등을 하고 있다. 화장품 종목들의 이제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민한 투자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투는 시간에 실리콘2 또 자세하게 좀 다뤄드릴 거니까 그때 또 화장품 종목에 대한 거 또 비율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탑3 종목은 KB금융이라는 이제 금융 지주회사예요. 오늘 코스피 시장도 뭐 썩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어저께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글로벌 주식 다 괜찮았는데 네. 괜히 코스닥 시장만 어저께 코스피 시장만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1% 넘게 이제 급락이 나왔었다가 오늘 되돌림 반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KB금융, 뭐 한국금융지주 이런 금융지주 회사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도 골드만삭스 포함한 은행주들이 다 지금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주 친화 정책이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은행주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 오늘 뭐 시장이 썩 좋진 않은데 그나마 은행주들이 이제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펄어비스, 실리콘투 그리고 KB금융 세 가지 탑3 종목 가지고 오늘 장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잘 대응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오늘 장 한 줄 레시피를 말씀드릴 텐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레시피는 소외 업종의 이제 반란, go or stop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탑1 종목 펄어비스 말씀드렸고 NC소프트 얘기도 잠깐 드렸는데 반도체 종목이 좀 많이 빠지잖아요. 그게 맞아요. 이제 사실 요런 이제 조금 풍문이 있어요. 오늘 오전장 초반에 막 NC소프트를 사기 위해서 기관들이 이제 막 매수 콜이 막 이제 돌다 보니까 네. NC소프트를 사기 위해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을 막 팔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저는 이게 좀 한심한 이제 매매 행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 뭐 NC소프트 물론 훌륭한 기업인데 리니지 이후에 지금 흥행작이 없다 보니까 실적도 계속 이제 좀 침체를 겪었었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뭐 사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또 자사주 이제 매수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완전히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의미로 상승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이유가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또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CPI 지표 발표가 있잖아요. 고용은 네. 지금 계속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확실하게 포착이 좀 되고 있고 지난주에 이제 발표됐던 비농 부분 고용 지표가 둔화됐고 그리고 오늘 발표된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결국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CPI 지표만 또 둔화된다는 이제 모습이 나오면 금융 완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분명히 또 가격 만회 시도가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고민스러운 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단기간점으로 뭐 게임이라든지 오늘 엔터주들도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게임 엔터 그리고 이제 지금 실적 대비해서 지금 워낙 좀 강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뭐 조선업종 뭐 이런 업종을 사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좀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반도체나 제약바이오를 팔고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느냐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오늘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도 다음 주쯤 되면 충분히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무리하게 들고 있는 종목들을 팔아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 붙으면 오히려 다음 주에 코스닥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때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이번 주에 강했던 종목들이 다음 주에는 쉬고 오히려 이번 주에 강하게 조정받았던 제약바이오 업종과 반도체 업종이 다음 주에는 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들고 있는 종목을 팔고 매수하는 건 좋은 전략이 좀 될 수 없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렇게 소외된 업종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건 시장이 그만큼 이제 상단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전개가 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이제 저점을 뚫고 가격 회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주도 업종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키 맞추기 흐름이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번 주까지 적어도 오늘 오후까지는 화장품이라든지 엔터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게임 업종, 컨텐츠 업종 이런 업종들이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무리하게 추격 매수한다라는 것보다는 현금을 어느 정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쪽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을 좀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대응 전략을 제공해 주셨네요. 현재 빠져 있는 주도 업종, 반도체 종목들 계속해서 공략해보자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영민 바리스타가 편입했던 종목 리뷰하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4월 29일 편입했던 APR 어제도 저희가 네. 리뷰를 해드렸는데 오늘 추가 상승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목표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어제도 13% 정도 이제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지금 장 초반에 거의 뭐 한 6%, 7%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목표가 33만 원 이제 뚫고 올라가면 2차 목표가 35만 원, 36만 원까지도 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오늘도 좋은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또 가장 좀 뜨거웠던 클래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쉬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이 쉬는 것도 오늘은 엔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원체 이제 많이 빠졌던 소외된 업종들의 이제 반등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급등했던 클래시스나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PL은 오늘 또 올라가는 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위치가 상장된 첫날의 고점을 보면 46만 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 어제도 제가 어제 가격에서도 그냥 신규 접근해도 된다라고 의견을 좀 드렸었거든요. 뭐 지금도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35만 원, 36만 원 정도를 추가적인 이제 목표가로 보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들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라인에 어제 편입했던 이루다라는 종목이 있죠. 편입하자마자 급등세가 연출됐는데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적용해 볼까요? 이게 이제 이루다는 어제 말씀드렸던 클래시스의 이제 관계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이제 클래시스가 이루다의 지분을 대략 한 18% 정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지분 인수에 대한 이제 가능성도 충분히 좀 남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완전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대바닥을 치고 어저께 거래량이 이제 급증을 하면서 튀어 올랐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하단은 좀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저께 꽤 강하게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크게 밀리지 않고 가격이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6,910원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오후에 2시가 되기 직전에 거의 7,400원 근처까지 급등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오늘도 눌림목이 지금 잘 형성되고 있고 어제 제가 6,910원 정도 매수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 6,900원이거든요. 네. 이 정도 가격에서 이제 접근 7,000원 아래에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목표가 8,000원 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 이 종목이야말로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지금 하나씩 튀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루다도 의료기기 기업이지만 주가가 원체 바닥까지 이제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저께 확실하게 이제 추세 전환을 시킬 수 있는 큰 거래가 좀 들어왔고 하루 이틀 정도 뭐 눌림목이 좀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한 8,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저점 공략을 좀 노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루다가 괜찮은 좀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장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루다 신규 매수 가능하다. 바닥권에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영민 바리스타의 원샷 스페셜 종목, 첫 번째 종목 어떤 걸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똑같이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아. 뭐 당분간 실적에 대한 이제 또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다음 주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끝나기 전까지는 화장품이라든지 의료기기 이런 기업들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이슈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도 일단 의료기기 관련된 후속주를 하나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현재가 일단 9,500원에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연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주가가 이제 2월 달까지 이제 상승을 좀 하다가 10,000원 정도 문턱에서 이제 딱 상단에 이제 지금 걸려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번에도 다시 이제 10,000원 돌파 시도가 이제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이걸 이제 뚫고 올라가면 작년에 만들었던 이제 고점 10,000원, 1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하이로닉은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한번 기대를 좀 하면서 공략을 좀 해봐도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하이로닉은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제 전문 기업이에요. 어찌 보면 대장주 이제 클래시스가 시총 3조 원을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업종을 대표하는 업종 대표주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이루다도 시가총액은 1,000억 원 중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지금 소개해드린 하이로닉도 현재가 기준으로 이제 시총이 한 1,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주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해외 수출이 늘어나고 외형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시총이 이제 얼마나 불어나는지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아까 네. 우리가 이제 탑3 종목에서 탑2 종목으로 실리콘2라는 종목 소개해드렸었잖아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실리콘2가 주가가 한 2,000원대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3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10배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오늘 또 급등을 해버리니까 거의 뭐 13배, 15배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성장에 이제 닻을 올린 기업들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제 주가가 빠르게 이제 뻗어나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좀 작은 이런 소형주들 중에서도 단기 모멘텀이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하이로닉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주파 치료기,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 레이저 의료기기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매출 비중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하이로닉도 국내 매출 비중이 거의 40%를 넘을 정도로 거의 절대적인 비중이 이제 국내 비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흐름이 이제 좀 바뀌고 있고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는 게 국내 매출은 이제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해외 매출이 지금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라든지 홍콩 이런 중화권 매출이 24% 정도로 이제 성장을 좀 했고 특히 유럽 시장이 이제 7% 정도 이제 점유율 그리고 중동 쪽으로도 이제 수출을 하면서 한 5% 정도의 점유율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요즘에 이제 잘 나가는 기업들 클래시스도 제가 어저께 말씀을 좀 드렸을 때 결국은 이게 국내 매출이 아니라 해외 시장, 그중에서도 또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지금 오버슈팅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 뭐 실리콘2도 마찬가지고 화장품, 의료기기 이런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하는데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진 흐름이 중국 쪽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새로운 시장을 이제 개척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그 기대감이 실제로 실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이제 강하게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기기의 매출의 이제 80% 정도가 아시아 시장에 이제 국한되어 있던 게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럽이라든지 중동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미국 시장 이렇게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남미양 매출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유럽 쪽 이제 유통 계약의 이제 볼륨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영국 쪽으로 이제 주력기기 브이로를 이제 수출하고 있는데 네. 연간 거의 50억대가 넘는 이제 매출 공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홈뷰티 기기가 요건 이제 최근에 제가 방금 전에 리뷰해드린 APR도 마찬가지죠. 홈뷰티 기기 시장도 이제 크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또 중국 시장을 또 개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아무래도 중국 내수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 엄청나게 크죠. 이제 큰 규모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대형 이제 기업하고 신생활 그룹하고 이제 같이 합작을 하면서 공급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 뭐 이런 측면으로 보더라도 하이로닉은 매출의 이제 포트폴리오도 좀 안정적이고 해외 매출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당장 뭐 텐베거 종목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시가총액 한 1,000억 원대에서 한 2,000억 대까지는 점프업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주가가 이제 딱 지금 9,500원 만원 요 자리에 이제 좀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요걸 이제 뚫어내기 위해서 오늘 강한 거래가 좀 붙어주고 있거든요. 거의 300만 주 가까운 이제 거래가 나올 것 같고 종가 기준으로 거의 한 500만 주, 500만 주 정도 이제 거래가 좀 붙어주면은 충분히 이제 매물 소화가 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1,000원 정도 이제 설정을 해보고 손절 가격은 8,200원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하이로닉이었습니다.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소형주 들고 와 주셨고요. 그다음 해외 매출 기반으로 한 실적 모멘텀도 기대됩니다. 9,500원 뚫어낼 수 있을지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떤 종목 노려볼까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뭐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엔터나 게임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을 계속 좀 누르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이제 기관들이 막 반도체를 팔고 게임주 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돌 정도로 오늘 반도체 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침체 국면인데 그래서 많이 빠진 반도체 종목을 좀 매수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종목을 좀 골라왔는데 벌써 좀 아래 꼬리에 좀 달리긴 했어요. 근데 뭐 네. 지금 가격도 충분히 이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47,000원에 PSK 홀딩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정확하게 한 달 전에 4월 3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4월 3일 날 PSK 홀딩스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달 전에 이제 4월 3일 날 보면은 딱 요때거든요. PSK 홀딩스가 주가가 이때도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구간에서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때 이제 딱 4월 3일 이제 편입을 하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한 2주 있다가 53,800원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여기까지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이제 또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결국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1분기 때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실적이 별로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아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소부장 종목들은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업황에 우리가 사이클을 보면 디램 가격이 회복되고 낸드 가격이 회복됐잖아요. 근데 1분기까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다 감산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감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생산량, 출하량을 이제 인위적으로 줄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출하량을 줄이는데 장비를 들어놓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2분기 이후부터는 분명히 상황이 이제 달라지고 있는 게 가격도 어느 정도 회복됐고 수요가 빠르게 이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출하량을 다시 감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도 늘어날 거고 신규 장비도 계속해서 도입을 해야 된다. 결국은 캐펙스 투자가 이제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도 2분기 때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PSK 홀딩스 같은 이런 기업들은 HBM양 수준은 1분기 때도 꾸준하게 이제 진행이 좀 됐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2분기 이후에 실적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들이 숫자로 증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오후장 전략을 말씀드릴 때 실제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을 던지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엔터나 게임 업종을 사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이미 지금 2분기도 5월 중순이 지금 돼가고 있으니까 벌써 절반 가까이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1분기 실적 시즌만 딱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포커스가 2분기, 3분기로 옮겨갈 거기 때문에 네. 그때는 또 반도체 업종이 분명히 다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 바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혜주, 특히 그 중에서도 HBM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 PSK 홀딩스 같은 이런 종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PSK 홀딩스도 장 초반에 11%나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래꼬리를 좀 달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장주는 이렇게 쉽게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도 저점 공략을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현재가 47,000원 정도에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요. 전고점이 지금 53,800원이는데 1차 목표 가격은 53,000원 정도 딱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전고점 근처까지 빠르게 가격 회복되는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3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4월 3일에도 소개해 주셨던 PSK 홀딩스 그때 그 상승률 이상의 상승률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투자에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영민한 투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